어제 북한 핵실험장 근처에서 발생한 지진이 이 직접적인 폭발 때문은 아니었지만 최근 있었던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여파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네, 잦은 핵실험으로 이 지질에 변화가 생겨 지진이 일어난 게 아닌가란 해석이 나옵니다. 송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핵금지 감시기구인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는 어제 북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3의 지진에 대해 지난 3일 북한이 실시한 6차 핵실험 여파에 따른 지진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9월 3일, 23일 두 차례 발생한 지진을 비교한 결과 지질 구조상의 근원을 확인했다며 인위적인 지진은 아니라고 잠정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흥미로운 비활성 단층 지역의 지진 활동이라며 세 번의 지진이 모두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기인한 지질학적 압력과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지진은 핵실험에 따른 직접적 폭발 때문은 아니지만 지난 핵실험으로 인한 붕괴 등의 여파로 생겼던 겁니다. 앞서 중국 지진 관측기관인 국가지진대망은 북한에서 3.4 규모의 지진이 관측됐다고 발표하면서 핵실험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했지만 이후 자연지진으로 내용을 정정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미국 공군의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휴전선 최북단까지 비행했습니다. 청와대는 긴밀한 한미 공조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홍혜영 기자, B-1B 랜서가 어제 휴전선 최북단까지 날아갔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 폭격기인 B-1B 랜서가 어제 F-15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북한 동해의 국제 공역으로 출격해 휴전선 최북단까지 비행했습니다. 미 공군의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인근에 전개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21세기 들어 북한 해상을 비행한 미국 전투기와 폭격기 가운데 휴전선 북쪽으로 가장 멀리 날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 폭격기는 유사시 2시간이면 한반도에 전개돼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 폭격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는데요. 미 국방부는 어제 비행과 관련해 미국 본토와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군사 역량을 활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무력 시위와 관련해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아래 움직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우리 영해가 아닌 공해를 지나가는 것이어서 연합자산 운용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작심한 듯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정신 이상자, 악통령이라고 부른 데 이어서 군사 공격 기미가 보이면 가차없는 선제 공격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연단에 오르더니 작심한 듯 트럼프 대통령을 지목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존엄을 감히 건드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망발과 폭언을 늘어놓았기 때문에 나도 같은 연탁에서 같은 말투로 그에 대답하는 것이 응당하다고 봅니다.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조롱하고 북한 파괴를 언급한 데 맞불을 놓은 겁니다. 아예 트럼프를 정신 이상자라 지칭하면서 작심한 듯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트럼프와 같이 과대 망상과 자고자대가 겹친 정신 이상자, 미국인들마저 고통만을 불러온다고 최고통 사령관, 거짓말의 왕초, 악의 대통령이라고 악통령. 리 외무상은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거부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핵 보유는 자위적인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국가 핵무력은 철두철미 미국의 핵 위협을 끝장내고 미국의 군사적 침공을 막기 위한 전쟁 억제력이며 최종 목표는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군사 공격에는 선제 행동으로 응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이 우리 공화국 지도부에 대한 참수나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 기미를 보일 때에는 가차없는 선제 행동으로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이지만 다만 리 외무상은 미국에 가담하지 않으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예, 이 유엔 석상 이제 공식 석상에서 이제 리용호가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면 저게 욕설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심한 말을 했는데, 자, 이 북한이 어쨌든 상당히 노림수를 노리지 않고 그냥 뭐 감정적으로 저런 말을 쏟아냈을 것 같지는 않고. 아, 그렇죠. 예, 뭘 노렸을까요? 자, 일단 여기서 욕설을 좀 제하면 예. 아주 자신의 어떤 속내를 차갑게 차분차분 이야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어떤 부분이냐면 미국이 사상 유일하게 핵무기로 민간인을 대량 학살한 나라다 하면서 그 나라가 우리 최고 존엄, 최고 지도자에게 이렇게 핵 위협을 하면 당연히 이것보다 더 큰 핵 위협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예. 즉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핵 위협을 하니까 트럼프가 하니까 우리의 핵이 정당하다라는 그 정당성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예. 지금 사실은 그 북에서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더 큰 어떤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건데 저는 큰 노림수가 이거라고 봐요. 북은 지금 마지막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핵 보유국임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은 마지막 퍼포먼스를 하고 싶습니다. 그건 언제나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걸 했다가 미국이 어떤 선제 타결을 하면 어쩌나 이런 고민을 하는 끝에 사실 트럼프의 어떤 이런 위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정당성을 부여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어떤 것 예를 들어서 뭐 태평양 상에 어떤 실험을 한다거나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한다거나 이건 모두 트럼프가 이렇게 우리를 최고 존엄을 욕했기 때문이다라는 정당한 그런 어떤 이유를 대면서 마지막 퍼포먼스를 하고 핵 보유국이다 이로써 하고 선언을 하는 그런 노림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리용호 말을 잘 들어보면은 가차없는 선제 공격으로 예방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말하고 있죠. 예. 겁을 먹긴 먹었습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미국이 자꾸 선제 공격을 하겠다. 또 예. 매티스 장관이 서울에 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고도 북한을 이제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현재 미국에서는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군사적으로는 이제 군사적으로만으로 봤을 때 예. 충분히 북한을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스스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은 이제 겁이 나거든 지금요. 겁이 나고 있기 때문에 마을 폭탄을 쏴가지고 미국 국민들을 겁을 줘가지고 트럼프가 이런 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자꾸 요번에 이제 자기들이 뭐 수소폭탄을 이제 태평양상에 쏴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한다는 말을 했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두려워요. 그런 후과가 굉장히 두렵고 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데 아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북한이 현재 어차피 그 미국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만약에 능력을 보여줬다가 전 세계적인 지탄을 받으면 어떡할까 하는 데는 두려움도 있는데 예. 근데 트럼프가 굉장히 그 좋은 그런 그 구실을 줬어요. 구실을 줬기 때문에 북한을 완전히 파괴한다 예.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어느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한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트럼프 말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 말씀 다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경 발언, 특히 트럼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는 북한 체제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그들 스스로 최고 존엄이라고 이야기하는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이렇게 조롱을 했기 때문에 예. 어떤 수준에서든 이렇게 트럼프를 직접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부적인 원인도 있을 테고요. 또 다른 한편은 미국과 북한은 1대1 구도로 만들려는 북한의 전략적 셈법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이 핵 문제는 결국 미국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만을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종범 교수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김정은, 이 북한의 막말을 하루 강아지 발언 정도로 무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꼬박꼬박 이 썰전을 대응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미국의 그런 노림수는 무엇일까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 북한의 핵 문제는 벌써 오바마 행정부 이전에 전부 다 해결됐어야 되는 문제고 저렇게 막나리 김정은은 오바마 행정부가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제거를 못해서 현재 여기까지 왔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는 제기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내부 문제가 복잡하죠. 지금 예. 현재
이제 언론에 좀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현재 법무부에서 계속해서 선거법 위반 문제, 러시아의 개입 문제를 계속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심해지면은 뭐 탄핵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그게 북한 김정은 때문에 현재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예. 상당히 유리하죠. 상당히 유리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 문제 때문에 북한의 선제 공격 문제를 오히려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내용일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진단이시네요. 빠뜨려본 게 하나 있는데 리용호 외무상이 미국에 가자마자 트럼프 보좌관들이 불쌍하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랬나는지 이제 드러났어요. LA 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문에 북한의 완전한 파괴라든가 김정은 개인적인 그런 비난은 절대 쓰지 말아달라라고 그렇게 매티스 장관을 비롯해서 최고위급 보좌관들이 당부를 해주셨음에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밤에 다 그걸 고쳤답니다. 고쳐서 이렇게 김정은 개인도 이렇게 비난하고 완전한 파괴라는 표현을 쓰는 바람에 북한이 굉장히 현재 강하게 반응하고 있고 더군다나 김정은이가 국무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이제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내가 보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현재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로 이 핵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그런 비난을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받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의 또 다른 의도를 보면 북한도 사실상은 북이 핵무기를 만드는 최종적인 목표는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나라 아니고 미국과만 오로지 풀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미국을 끌어들인 것처럼 저는 북한, 미국도 마찬가지로 향후에서를 북미 대화를 앞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한반도 위기는 북의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계속적으로 공인시킴으로써 향후 북미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거고 부수적으로는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경우에 결국은 최첨단 전략 무기들을 한반도가 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산복합체 이익을 대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적인 부수적인 효과도 또 노리지 않았나. 그런 다목적 포석화해서 제가 볼 때는 좀 강경일변도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북한은 주민들까지 동원을 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직접 영상 보실까요? 초보적인 외교적 은사도 배우지 못한 이 늑다리야말로 도날드라는 이름 그대로 확실히 걸핏하면 화를 내는 미친놈이고 이게 늑다리 미친놈 이놈을 움직이자! 야, 미국 놈의 마가지가 꺾어졌구나. 트럼프, 이 늑다리 미치광이야. 너 똑똑히 새겨들어. 너는 이미 생존자의 족보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네, 정말 주민들까지 동원해서 맹비난을 펼치고 있는데요. 신 교수님, 저러한 10만 군중 집회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결국 체제 결속이죠. 이 북한이 도발을 하고 긴장을 조성하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 체제 결속을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라는 가상의 적을 만들고 그 적으로부터 위협받는 우리 체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김정은에 대해서 충성을 해야 된다. 이것이 북한 정권의 기본 유지 논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뿐만이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 주요 군사적 긴장이 조성됐을 때마다 60년대 플레블로호, 70년대 도끼마는 사건, 그 이후에 핵위기 매번 저렇게 군중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군중동원하면 어쨌든 심리적인 효과는 충분히 있었겠네요. 그렇겠죠. 그런 걸 기하기 위해서 저렇게 일부러 조작하는 거죠. 모여라 해서 그런 방송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더 알리고 일부들은 저런 것을 통해서 정말 미국의 위협이 실제하고 있다. 이렇게 믿는 주민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러한 군중 집회가 어떤 민심을 폭발시키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자, 지금 5차 핵실험과 6차 핵실험을 한번 보면 어떤 거냐면 작년에 5차 핵실험이 있었을 때 바로 며칠 후에 김정은은 어디를 가냐면 과수원을 갑니다. 그래서 사과, 민생행보를 바로 해요. 그 다음에 가서 이 사과가 난 것에 대해서 난 너무 기쁘다. 새로운 품종이다. 그런데 올해 6차 핵실험도 똑같은 행보를 했어요. 6차 핵실험 직후에 올해가 사과고 작년이 강냉이, 그러니까 옥수수 품종이었습니다. 즉
둘 다 핵실험이 끝난 다음에 민생 행보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핵실험을 한 다음에 사실은 주민들은 우리는 배고픈데 핵실험을 했어? 근데 어떻게 되는데 핵실험 끝난 다음에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뭔데? 이런 어떤 동요가 언제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 김정은이 언제나 핵실험을 한 다음에는 주민들에게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 이것만 끝나면 이제 배불리 먹여준다라는 그런 교육을 이렇게 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퍼포먼스가 분명히 하나라도 있어야 됩니다. 북한은 이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뭔가 끝을 맺어야 되는데 만탑산에서 아무리 뭐 수소폭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장면으로 나오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뭔가 우리가 핵보유국이다라고 뭔가 이렇게 그 선언하는 퍼포먼스를 꼭 하고 싶은데 그리고 또 올 연말 내로 하고 싶은데 주민의 동요, 더 이상 어떤 동요를 막고 끝이 하나 더 남았다.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해서 그 결속을 해서 끝을 맺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다짐. 그래서 동원을 해서라도 그 끝까지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게 만들겠다. 그게 의도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뭐 어쨌든 뭐 리용호 외무상은 미국을 향한 공격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체 미국 당이 우리 로켓의 방문을 도덕 피할 수 없게 만드는 만회할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자살 공격을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트럼프입니다. 이 공격 때문에 미국 땅의 무고한 생명들이 화를 입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트럼프의 책임으로 될 것입니다. 네, 지금 뭐 리용호 외무상이 또 이렇게 쏟아냈는데 이게 보면은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9.9, 10.10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10월 10일 추석이 끝나는 이제 10월 10일에 뭔가 또 일을 벌이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이 좀 앞서거든요. 그렇죠. 예, 10월 10일이라고 못 박을 수는 없으나 일단 금년 중으로 북한이 ICBM 능력을 미국에 보여줘야 내년부터라도 미국하고 이렇게 회담이 시작돼서 자기들이 핵보유국도 인정받고 자기들이 원하는 또 평화협정 체계라고 하는 자기들의 큰 전략적인 그런 그 틀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금년 중에 무언가는 할 겁니다. 근데 이제 10월 10일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9월 그러니까 9월 그냥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9월 3일을 하고 그거를 국고절 행사로 대전한다고 해서 이렇게 넘어갔고 또 10월 10일 전에 뭘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장 하기 쉬운 것이 SLBM을 쏘는 건데 SLBM은 가장 큰 목적이 미국이 핵으로 북한을 완전히 타격을 해도 자기들이 남은 SLBM 가지고 미국을 공격하거나 한국과 일본을 공격하겠다 하는 생존력을 보여주는 게 SLBM인데 현재는 신포급에서 한 발밖에 못 쏘기 때문에 한 발 봐가지고는 억제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무슨 뭐 다른 수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북극성 사명 같은 경우는 신포급이라도 한 두세 발 실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길이를 짧게 하고 중량을 가볍게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여줄 가능성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통상 우리가 ICBM을 쏴가지고 그러니까 화성 14형이라든가 아니면 화성 13형은 이제 3단 로켓입니다. 화성 13형이나 14형을 쏴서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정상 발사를 해가지고 태평양성에 떨어뜨려서 능력을 보여줄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리용호 외무상의 말에 의하면은 태평양상에서 전대미문의 역대급 수폭탄을 실험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굉장히 있다고 보는 것이 고도를 낮게 하면은 뭐 하와이라든가 아니면 알라스카에도 피해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가요? 고도를 충분히 높여서 400km 이상으로 하게 되면 이 미국 국토에는 영향을 안 주고 태평양상에만 전자파가 마비되는 EMP 공격이 가능할 거로 봅니다. 그러면 북한이 그 계산을 해서 EMP의 파괴 범위를 계산을 해서 적당량의 한 1메가톤이라든가 2메가톤 정도를 폭발시킨다 그러면은 아마 피해 반경이 한 1000km 이내가 될 겁니다. 그럼 태평양상에는 1000km 이내 정도 공간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거든요. 이럴 경우는 아마도 민간 비행기한테도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어느 좌표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우리가 핵실험을 하니까 니들 민간 비행기 날지 말아라. 얘기를 권고를 하고 할 건데 그럼 미국이 이걸 격추할 수 있느냐? 격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가요? 네, 불가능하면 처음부터 고각 발사를 해가지고 고도가 1000km 이상 올라가게 되면 미국의 이 태평양상에는 그게 요격 미사일이 없습니다. 알라스카에 있고
캘리포니아에 있거든요. GBI라 그래서 Ground Based Interceptor에서 그거는 뭐 해발 1,500km까지 맞출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미국에 그게 태평양상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쏜다 하더라도 미국 요격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러면 북한의 말대로 태평양 상공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하게 된다면 그 파급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때는 뭐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송출 중단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아직은 북한이 그런 기술이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중거리 미사일 화성 12형도 재진입 기술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무언가 실험을 하려면 특히 핵탄두를 실어서 실험을 하려면 그 안정성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으면 자칫 일본 상공에서 터져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성 14형의 실거리 사격을 확인한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신뢰도가 확보한 다음에야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시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북한이 자기들 말대로 만약에 거기에서 수소폭탄을 태평양에 가서 한다면은 배 2척을 가지고 가서 한 척에는 핵탄두를 싣고 다른 한 척은 관측 장비를 싣고 거기 가서 실험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계속 추적을 할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은 강제로 납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북한이 말대로 쉽게 이행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네, 만약 딴 건 다 맞습니다. 근데 재진입 기술은 필요 없는 게 재진입 기술이라는 게 대기권에 들어와서 그 공기 때문에 산소 때문에 이 탄두가 타는 건데 400km 상공에 터뜨린다 그러면 산소가 하나도 없는데 재진입 기술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미 CIA 전 그 CIA 국장인 그 울 씨가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더 심한 얘기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작년도 2월 7일 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가지고 500km 궤도에다가 지구 궤도 500km 궤도에다가 쇳덩어리를 하나 올렸습니다. 일단은 북한이 위성을 발사해서 500km 상공에 올릴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탄두에다가 이 후치진체라고 그래서 조그마한 소형 엔진을 붙여가지고 출력을 높이든가 아니면 자세를 조정하는 능력이 없었는데 금년대 그걸 완전히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위성을 쏴가지고 핵탄두를 쏴서 지구 궤도 500km 올려놓고 계속 돌리다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지금 자세를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럼 미국의 본토에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미국이 못 막습니다. 그걸 능력이 있다고 울시 전 CIA 국장이 얘기했어요, 분명히.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간단치 않습니다. 북한을 우습게 볼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태평양 상공에 핵실험을 하려면은 뭐 민간기라든지 뭐 선박이라든지 미리 알려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미리 알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뭐 선제적 타격이라든지 뭐 그런 게 좀 가능하지 않은가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실험 정도로 선제적 타격은 쉽지 않을 겁니다. 미국도 누차 발표했던 것이 미국이나 동맹국을 위협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즉 무력 사용을 그쪽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 군사력 사용을 하겠다는 걸 발표했기 때문에 그 실험 정도로 무력 사용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뭐 제재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다 강도 높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종우 실장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과정에서 뭐 격추를 시키다든가 뭐 아니면은 그거를 뭐 원점 타격을 한다든가 이 정도도 좀 원점 타격은 선제 공격과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 미사일을 갖다가 타격하는 건 아까 김정봉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본토를 방어할 수 있는 GBI나 사드나 SM-3는 있지만 태평양을 방어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도중에 제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우 실장님, 이 상승 단계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상승 단계에서. 아마 미국의 SM-3를 장착한 미국의 구축함이 백령도 앞바다에 왔으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종우 실장님.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동쪽으로 쏠 텐데. 그럼 동해 쪽에. 이견이 있으신데요. 그러니까 백령도에도 하나, 백령도에도 하나 와 있고, 공해상에 원산 앞바다에 하나 와 있고 이렇게 하면 되죠. 미국이 전략 폭격기 B-1B 랜서, 뭐 이른바 죽음의 백조로 알려진 전략 폭격기를 휴전선 최북단까지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며 실제로 북한의 위협으로 다가갈까요? 네, 지금 올해 들어서만 해도 북한은 계속 도발을 했죠.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했고 또 핵실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실은 전략 자산이 전개가 됐죠. B-1B 랜서도 한두 번 우리는 한반도에 출격을 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전략 자산을 전개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국민들이
비원비가 뭐 이렇게 전개가 되는구나, 혹은 뭐 항공모함이 가까이 왔다, 뭐 이런 어떤 뭐 보도에 대해서 이제 뭔가 우리도 좀 전략 자산의 어떤 이 우산 속에 들어간다, 예. 이런 생각을 가졌다가 그 후부터는 사실 계속 전개 자체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될 수 있을까, 예. 또는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핵 우산이 될 수 있을까에 그 의문이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 사실 비원비에 지금 실어서 실리는 미사일이 핵폭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 휴전선까지, 그러니까 최전방까지 간다고 해서, 물론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디까지 갔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한이 갖고 있는 그런 핵이라든지 이런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이 아니다라는 것만 지금 확인이 돼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괌에서부터 출격을 해서 언제든 B1B라는 그런 그 전략 자산이 우리의 최전선까지 올 수 있다라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점점 더 이 정가나 혹은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북이 정말로 힘을 그렇게 수소폭탄까지 가졌을 경우 힘의 균형을 이루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전략 자산만 믿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남아있는 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핵을 잡을 수 있는 거는 뭐 아무리 최첨단 무기도 핵을 잡을 수는 없고, 핵을 대응할 수 있는 건 핵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말인데, 그렇게 되면 뭐 우리나라도 어찌됐든 뭐 전략핵이든 전술핵이든 간에 핵을 부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각에서 얘기하는 게, 만약에 한반도에 전술핵이 배치할 경우에 일본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계속적인 그 전술핵을 요구할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의 목표가 한반도에서 핵위기를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핵 확산을 금지하는 게 목표인데, 예. 그렇게 될 경우에 핵도미노 현상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북한에게 핵무기를 폐기하고 동결하라고 할 그 비핵화 요구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봉착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현재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의 신속한 핵우산 정책들을 더욱더 효율성을 높여나가면서 예. 대신에 그 핵과 그 전술핵과 그다음에 핵발전소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핵 추진 그 잠수함 도입에 대한 문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수면으로 올라오는 거 보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북미 간의 핵협정도 개정해야 되고, 그럼요. 그리고 유사시에는 그것이 핵무기 개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아마 전술핵을 그 요구하는 분들의 요구도 수용하는 측면에서 지금 한미 정상 간의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도입 여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진척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보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이제 네.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미국의 그 상원에서 국방 수권법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행정부에서 6,400억 불을 요청을 했는데 상원에서 600억 불을 더 줬어요. 예. 그러면서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 원자력 잠수함에다가 토마호크에다가 핵탄두를 실어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전폭기 전투기에다가 그러니까 재래식 탄두뿐만 아니라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게 개조해라 해서 네. 600억 불을 더 줬어요. 예. 예. 그 얘기는 앞으로 우리가 전술핵을 우리 국내에 반입을 하려고 미국한테 요청을 했는데도 미국이 그런 거 잘 안 들어주지 않습니까? 예. 우리 뭐 야당에서 가서 했는데 잘 안 들어줬는데, 만약에 원산 아파트에 작전하고 있는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에 토마호크에다가 핵탄두를 실을 수만 있다면은 우리 국내에다 반입을 안 해도 바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그다음에 현재는 미국의 그 핵추진 원자력 항공모함에 그 비행기가 많지만은 핵탄두를 못 씁니다. 예. 그래서 조금만 개조를 하면은 핵탄두를 장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핵탄두를 장착을 할 수 있게 개조만 하면은 실제로 장착을 안 해도 북한은 핵탄두 장착을 겁을 먹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만 되면은 우리가 전술핵 무기를 국내에 배치 안 하고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만들려는 북한의 전략적 셈법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이 핵 문제는 결국 미국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만을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종봉 교수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김정은, 이 북한의 막말을 하루 강아지 발언 정도로 무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꼬박꼬박 이 썰전을 대응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미국의 그럼 노림수는 무엇일까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 북한의 핵 문제는 벌써 오바마 행정부 이전에 전부 다 해결됐어야 되는 문제고,
저렇게 망나니 김정은은 오바마 행정부가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제거를 못해서 현재 여기까지 왔다. 나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는 제기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내부 문제가 복잡하죠. 지금 현재 언론에 좀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현재 법무부에서 계속해서 선거법 위반 문제, 러시아의 개입 문제를 계속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심해지면은 뭐 탄핵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그게 북한 김정은 때문에 현재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유리하죠. 상당히 유리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 문제 때문에 북한의 그 선제 공격 문제를 오히려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내용일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진단이시네요. 빠뜨려본 게 하나 있는데 리용호 외무상이 미국에 가자마자 트럼프 보좌관들이 불쌍하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랬나는지 이제 드러났어요. LA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문에 북한의 완전한 파괴라든가 김정은 개인적인 그런 비난은 절대 쓰지 말아달라라고 그렇게 매티스 장관을 비롯해서 최고위급 보좌관들이 당부를 해주셨음에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밤에 다 그걸 고쳤답니다. 고쳐서 이렇게 김정은 개인도 이렇게 비난하고 완전한 파괴라는 표현을 쓰는 바람에 북한이 굉장히 현재 강하게 반응하고 있고 더군다나 김정은이가 실험을 한다거나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한다거나 이건 모두 트럼프가 이렇게 우리를 최고 저놈을 욕했기 때문이다라는 정당한 그런 어떤 이유를 대면서 마지막 퍼포먼스를 하고 핵 보유국이다 이로써 하고 선언하는 그런 노림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리용호 말을 잘 들어보면은 가차없는 선제 공격으로 예방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예. 겁을 먹긴 먹었습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미국이 자꾸 선제 공격을 하겠다. 또 매티스 장관이 서울에 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고도 북한을 이제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현재 미국에서는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군사적으로만으로 봤을 때 충분히 북한을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스스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겁이 나거든 지금요. 겁이 나고 있기 때문에 말폭탄을 쏴가지고 미국 국민들을 겁을 줘가지고 트럼프가 이런 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자꾸 요번에 이제 자기들이 뭐 수소폭탄을 이제 태평양상에 쏴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다는 말을 했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두려워요. 그런 후과가 굉장히 두렵고 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데 아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북한이 현재 어차피 미국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만약에 능력을 보여줬다가 전 세계적인 지탄을 받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는데 근데 트럼프가 굉장히 좋은 그런 구실을 줬어요. 구실을 줬기 때문에 북한을 완전히 파괴한다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한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트럼프 말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 말씀 다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경 발언, 특히 트럼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는 북한 체제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그들 스스로 최고 존엄이라고 이야기하는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이렇게 조롱을 했기 때문에 어떤 수준에서든 이렇게 트럼프를 직접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부적인 원인도 있을 테고요. 또 다른 한편은 미국과 북한은 1대1 구도로 선 북쪽으로 가장 멀리 날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 폭격기는 유사시 2시간이면 한반도에 전개돼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 폭격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는데요. 미국 방부는 어제 비행과 관련해 미국 본토와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군사 역량을 활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무력 시위와 관련해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아래 움직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우리 영해가 아닌 공해를 지나가는 것이어서 연합자산운용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작심한 듯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정신 이상자, 악통령이라고 부른 데 이어서 군사 공격 기미가 보이면 가차없는 선제 공격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연단에 오르더니 작심한 듯 트럼프 대통령을 지목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존엄을 감히 건드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망발과 폭언을 늘어놓았기 때문에 나도 같은 연탁에서 같은 말투로 그에 대답하는 것이 응당하다고 봅니다.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조롱하고 북한 파괴를 언급한 데 맞불을 놓은 겁니다. 아예 트럼프를 정신 이상자라 지칭하면서 작심한 듯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트럼프와 같이 과대 망상과 자고자대가 겹친 정신 이상자, 미국인들마저 고통만을 불러온다고 최고통 사령관, 거짓말의 왕초, 악의 대통령이라고 악통령. 리 외무상은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거부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핵보유 어제 북한 핵실험장 근처에서 발생한 지진이 이 직접적인 폭발 때문은 아니었지만 최근 있었던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여파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네, 잦은 핵실험으로 이 지질에 변화가 생겨 지진이 일어난 게 아닌가란 해석이 나옵니다. 송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핵금지 감시기구인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는 어제 북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3의 지진에 대해 지난 3일 북한이 실시한 6차 핵실험 여파에 따른 지진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9월 3일, 23일 두 차례 발생한 지진을 비교한 결과 지질 구조상의 근원을 확인했다며 인위적인 지진은 아니라고 잠정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흥미로운 비활성 단층 지역의 지진 활동이라며 세 번의 지진이 모두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기인한 지질학적 압력과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지진은 핵실험에 따른 직접적 폭발 때문은 아니지만 지난 핵실험으로 인한 붕괴 등의 여파로 생겼던 겁니다. 앞서 중국 지진 관측기관인 국가지진대망은 북한에서 3.4 규모의 지진이 관측됐다고 발표하면서 핵실험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했지만 이후 자연지진으로 내용을 정정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미국 공군의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휴전선 최북단까지 비행했습니다. 청와대는 긴밀한 한미 공조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홍혜영 기자, B-1B 랜서가 어제 휴전선 최북단까지 날아갔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 폭격기인 B-1B 랜서가 어제 F-15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북한 동해의 국제 공역으로 출격해 휴전선 최북단까지 비행했습니다. 미 공군의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인근에 전개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21세기 들어 북한 해상을 비행한 미국 전투기와 폭격기 가운데 휴전선은 자위적인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국가 핵무력은 철두철미 미국의 핵 위협을 끝장내고 미국의 군사적 침공을 막기 위한 전쟁 억제력이며 최종 목표는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군사 공격에는 선제 행동으로 응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이 우리 공화국 지도부에 대한 참수나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 기밀을 보일 때에는 가차없는 선제 행동으로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이지만 다만 리 외무상은 미국에 가담하지 않으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예, 이 유엔 석상 이제 공식 석상에서 이제 리용호가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면 저게 욕설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심한 말을 했는데, 자, 이 북한이 어쨌든 상당히 노림수를 노리지 않고 그냥 뭐 감정적으로 저런 말을 쏟아냈을 것 같지는 않고. 아, 그렇죠. 예, 뭘 노렸을까요? 자, 일단 여기서 욕설을 좀 제하면 아주 자신의 어떤 속내를 차갑게 차분차분 이야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미국이 사상 유일하게 핵무기로 민간인을 대량 학살한 나라다 하면서 그 나라가
우리 최고 존엄, 최고 지도자에게 이렇게 핵 위협을 하면 당연히 이것보다 더 큰 핵 위협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예.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핵 위협을 하니까 트럼프가 하니까 우리의 핵이 정당하다라는 그 정당성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예. 지금 사실은 그 북에서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더 큰 어떤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건데 저는 큰 노림수가 이거라고 봐요. 북은 지금 마지막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핵 보유국임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은 마지막 퍼포먼스를 하고 싶습니다. 그건 언제나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걸 했다가 미국의 어떤 선제 타결을 하면 어쩌나 이런 고민을 하는 끝에 사실 트럼프의 어떤 이런 위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정당성을 부여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어떤 것 예를 들어서 뭐 태평양 상의 어떤